마지막 고3 시작해보겠습니다. 고3은 사실 되게 떨렸을 것 같은데 고3 10월에 성적표가 배부되는 시간이 워낙 수능과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모의고사 성적 절대 기억을 못하겠지만 영원히 10월 모의고사 저는 지금도 느낌만 남았어요. 되게 긴장되고 떨렸던 느낌만 남았지 몇 등급 맞았는지는 그 대학교 1학년 딱 되면은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시험을 봐? 어차피 기억이 안 남을 시험이지만 마지막 연습을 해봤다는 차원에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고3 10월 모의고사 국어부터 볼게요. 국어 보면은 1등급 컷이 이번에는 높아요. 그러니까 국어의 난이도가 역시 좀 쉬웠죠. 평이 했습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아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월을 출제했던 선생님들은 9월이 쉬웠을 줄은 몰랐어. 9월도 쉽고 10월도 쉬울 줄은 모르고 내셨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이게 어차피 수능 점수가 아니니까 이게 쉬웠다 어려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거는 왜 쉬웠는지,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고3 파트는 조금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4번에서 7번 처음 독서 영역에서는 과학기술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고1, 고2부터 계속 말했던 거,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뭘 한다? 일단 핵심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상대적 서술어를 파악해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문단을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절하면 꼭 정리를 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니켈의 함량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용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아니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용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수명이 저하된다. 니켈이 높아지면은 용량은 증가되고 수명은 저하되는구나. 그 다음에 망가니즈의 함량비를 높이면 용량은 줄어든대요. 용량이 감소한다. 왜 정리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니까요. 이렇게 윗글 바탕으로 보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대표적으로 어려운 문제 유형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뭘 묻냐면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함량 비율을 각각 적어 놓은 거래요. 그랬을 때 알맞은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지의 수명을 더 중요시한다. 아까 뭐였죠? 전지의 수명을 중요시한다 라고 하면 우리 니켈을 써야 돼요? 망가니즈를 써야 돼요?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일단 니켈은 안 되죠.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러면 우리 망가니즈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더 높은 거니까 얘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얘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2번이 답이 된다 라고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뭐에 집중하자? 상대적 서술어에 집중하자. 왜? 그게 반드시 문제로 출제가 될 테니까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서 11번 이거 어려웠어요. 나만 어려웠죠. 이 8번에서 11번이 실제로도 오답률이 좀 높았죠. 근데 이게 약간 교육청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8번에서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를 물었는데 9번에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물어. 그러니까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가 사실상 연달아 나온 꼴이라 그 평가원이라면은 조금 더 문제가 다른 게 표현이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지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을 제가 발췌를 해온 거예요. 딱 이 문단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봐요. 그러면 지문 내용 기억합니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못하잖아요. 다시 지문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수능이라는 그 부담되는 상황에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 글에 눈에 안 들어오면 사람이 당황을 해요. 그러면은 시간은 걸리고, 시간이 걸리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럼 문제가 꼬이고 그 시험 자체가 꼬여버리는 일들이 생겨서 자꾸 그러지 말고, 저는 그래서 문제도 같이 꼭 한번 스캔을 합니다. 대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뭔지 봤을 때 10번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으니까 여기랑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10번을 꼭 한번 살펴보면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만났더니 상계할 수 있다 라고, 내가 지금 10번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야 라고 손을 들고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가면서 10번 각각의 선택지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동채권에 대한 어떤 조건들, 수동채권에 대한 조건들이 하나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노동과 가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 그리고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 마지막에 어떤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 라는 총 5가지 상계를 할 수 없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읽어가면서 각각의 선택지를 보다 보면은 답을 좀 쉽게 찾고 바로 11번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번에서 17번에 6문제 딸린 이 가나형 복합형 문제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나왔죠. 저는 6월 평가원의 A어 지문이 워낙 인상 깊어서 그때 의외로 이제 가나 지문이 나오면 좀 더 집중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일단은 소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가에서는 요 볼테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쭉 설명을 해갔다면, 나에서는 헤르더가 볼테르의 입장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볼테르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비판이 되고 있는지, 대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하면서 읽으면 되는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지문 자체도 좀 평이했고,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직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선택지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에서 17번을 풀 때는 아마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1번, 이 문제가 이번 10월부의 오답률 1위였죠. 그리고 요 답이 2번이었죠. 2번보다 더 많은 비율로 선택한 게 이번에 선택지 4번이었어요. 근데 저는 문학 파트는 사실 여기서 좀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비문학은 어쩔 수 없이 글을 다 읽어야 돼요. 지문 안에 답이 다 숨어 있으니까. 반대로 문학은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게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거든요. 한영훈의 님의 침묵에서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이라고 우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그 판단 기준을 뭐로 가지고 갈 건데? 혹시나 헷갈릴까봐 항상 문학 작품에서는 뭘 주죠? 이렇게 보기를 주죠. 보기를 주고 제발 이 보기에서 설정한 대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됩니다. 라는 틀을 주거든요. 21번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22번이 살짝의 간접 힌트였어요. 직접 힌트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오면 저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봐요.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가나다 지문이 벼슬길에 나와서 어떤 관인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긴다, 그리고 초연한 삶을 지향한다, 이런 감상을 내가 지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한다고 할 때 이 선택지들을 보면, 물론 이거는 지문을 봤어야 됩니다. 작품을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하긴 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보기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후회의 감정이다, 이런 표현은 보기를 봐도 일단은 제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난을 두려워한다, 여기 보면은 차라리 초연한 삶을 지향한다고 했지 가난을 세속적인 걸 두려워한다, 이런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하라는 말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저라면 1번, 5번 이런 거는 선택지에서 좀 제외하고 나머지를 확인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좀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선택을 도와주죠. 25번에서 보기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를 보면은 지금 어떻죠? 가는 주체적 삶의 모습을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다. 그래서 삶을 성찰한다 라는 시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생명력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을 교감한대요. 서로 교감한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구나 를 놓고, 이 25번 보기 문제만 풀 때 이거를 쓰지 말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 보기의 해석 방식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2번을 보면은 저는 굉장한 답의 후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니은이 일단 가에 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삶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성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삶에 대한 의구심을 버린대, 삶을 생각하지 않겠대 라고 하면 이거 이상한데? 답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지나갈 것 같아요. 3번은 내면을 드러낸다, 내면을 성찰한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4번, 5번은 자신의 탓이다, 질책을 받아들이려 한다, 이것도 지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강력하게 2번이 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든 상태로 마지막 확인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학작품은 보기를 통해서 꼭 한번 힌트를 얻어보는 연습을 남은 시간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나와서 말인데, 혹시 이번에 10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감정이입을 해서 슬퍼했던 학생 있나요? 안 돼요. 울었다는 학생도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속상했다 라는 감상평들이 있는데, 감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년 수능도 감상을 하는 수가 있어. 안 돼. 소설을 볼 때는 우리 딱 두 가지예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고 딱 두 가지로, 하나는 내용일치 불일치다. 이게 문학작품이어도 일단 소설과 맞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온다. 두 번째는 보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분화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7번 A의 서술상 특징이다 라고 하면 우리 뭐 하면 되죠? 지문에서 A가 나왔어. 그러면은 A가 끝날 때 27번 보고 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28번도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부터 디귿 동그라미 나오면 28번 바라보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감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31번에서 34번 고전소설이었죠. 고전소설은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 이 내용일치 불일치에 대해서 오답률이 높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등장인물도 많아 죽겠는데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물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거는 바로바로 문제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A가 나왔다? 33번에 1번 보고 제끼고, 2번 B 나왔다? 그러면 2번 선택지 보고 제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 일치 불일치 접하듯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뭘 하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시간 내에 풀어야지. 그러니까 특히 내가 지금 한 1, 2등급 정도다 라고 하면 1, 2등급 학생들이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능날 시간에 말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욕심이 나요.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문제를 못 놔요. 한 번도 내가 이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노선을 꼭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1번부터 45번을 순서 안 바꾸고 순서대로 쭉 푼다 라고 하면은 내가 대충 12번 들어가기 전에는 몇 분에 끊는다. 그리고 독서 파트는 대충 몇 분에 끊는다. 이런 마지노선을 지금 정해놔야 수능날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시간 보고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항별 시간 체크하는 연습 지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3등급 이하야 라고 한다면 이 독서 파트의 보기 문제, 그러니까 독서 파트에서 보기 문제가 최소 3문제 정도 나죠. 근데 3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3문제를 다 틀린다고 해도 3등급에서 등급이 절대 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3등급 이하다 라고 하면 독서의 보기 3문제는 조금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기고 다른 문제 쭉 다 풀고 마지막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푸는 게 더 고득점을 위한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 1, 2회 정도는 시간 낭비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틀렸냐에 따라 좀 다른데, 내가 만약에 완벽하게 실수가 아니라 정말 풀었는데 틀렸어. 그거를 어디서 틀렸냐면 4번에서 7번, 12번에서 17번 안에서 오답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1등급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 아직은 독서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풀이는 딱 시간 안배를 하는 그 연습용으로만 쓰고, 지금은 내가 독해를 해내는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안 읽히는데 문제를 풀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처음에 1, 2문단까지 읽고 앞으로 뒷지문에 뭐가 나올 거지? 를 생각하는 그 연습도 꼭 한번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는 다 맞았어. 근데 8번에서 11번 요 사이에서만 오답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낯선 지문에 지금은 대처하는 연습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계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지만 얼마든지 이번 수능 때 어려운 독서 지문 하나는 최소한 꼭 나올 테니까 이 낯선 지문에 대처하는 연습으로 기출문제 중에 낯선 문제를 조금 찾아서, 우리 대표적으로 어려운 지문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 주제로 연습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파트, 지금 질문에서도 문학에서만 틀리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교육청이었잖아요. 교육청이 막 사설에 비해서 퀄리티가 아주 월등히 좋지는 않아요. 그 선생님들께서 애는 쓰시지만 우리가 평가원이라는 넘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교육청 사설은 사설을 풀어서 문학을 더 틀렸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감을 잃었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분명히 사설 모의고사 계속 풀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감을 잃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또 10월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던 대로 지금 사설 모의고사 풀고 계시면 사설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두 번은 풀어보시면서 계속 그 시간 안배 연습은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꼭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육모, 구모에 둘 다 1등급이 안전하게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실력은 있는 분이니까 적어도 내가 10파트에서 보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의 시선을 갖고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지 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소설 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고전소설은 다시 소설로 넘어가면은 말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고전소설은 읽어 내려가면서 꼭 내용일치 불일치처럼 문제를 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남들 다 100점 맞는 시험 혼자 틀려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거의 100%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학생이니까 다 맞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느라 틀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었으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처음에 명확하게 정답으로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그거 체크하고 다른 문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수능에서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응원의 말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수학 한번 볼게요. 수학이 물론 제가 이 등급을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9월 모의고사를 생각하면은 꽤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수학은 10월 수학은 조금 특이했던 게 1번부터 15번까지 이 객관식 문제가 난이도가 그래도 다 평이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한 12번에서 15번 중에 최소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문제 배치 난이도가 어디서 어려운 게 걸릴지 모른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객관식이 전부 평이했다? 조금 특이한 포인트였습니다. 뭐 이런 15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어려운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AN으로 바꿔놓으면 좀 접근이 쉬우니까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 A6이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에 맞게 풀면 A6 나오고, 그래서 한 번 더 내려가면 A4가 뭐 되죠? 3 또는 4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해서 A3, A2 하다 보면 A1까지 가는 게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귀납적 정의보다는 문제가 평이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조금 특이했던 수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대로 20번, 21번, 22번 다 어려웠죠. 여기서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이번에도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연속하는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냐,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역시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수학은 등급별로 다 다르시겠지만 남은 한 25일 남은 시점에서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만의 문제풀이 전략이 있어야죠. 평가원에서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걸려들지 몰라요.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15번 항상 못 풀었다고 해서 15번을 제꼈어 라고 하면 집에 와서는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2등급 아니면 상위 3등급 정도까진 된다 라고 하면 일단은 1번부터 30번까지 한 번씩은 다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쉬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금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 풀다가 자칫하면 또 다른 거 못 풀 수 있으니까, 아까 국어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1번부터 15번은 대충 몇 분 안에는 끊겠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넘기자, 그리고 16번부터 한 19번까지는 몇 분 안에 풀고, 그리고 20번부터 22번 몇 분 안에 풀지,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배분도 이제는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수능날 시간에 말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15번 치고 상당히 좀 쉽게 나와서, 만약에 이번에 15번을 풀었다, 내가 평소에 못 풀었는데 이번에 15번이 풀렸어 라고 한다면 최근 기출에서 나왔던 이 수열 파트 문제 연습해서 이번 수능 때 한 번 정도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전 문제 한 번 더 연습하기에 우리 남은 시간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22번 혹은 선택 문제에서 30번, 이거는 내가 사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풀어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정말로 놓아줍시다. 놓아주고 대신에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정말로 내가 해답지 도움받지 않고 내심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면은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이 세 가지 파트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메가스터디는 좀 과다추계를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뜬 시간이 거의 어제자 8시였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이걸로 봤을 때 적어도 이번에 고2 10월보다는 쉬웠다 정도만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했죠. 저 깜짝 놀랐는데 오답률 순위를 쭉 봤는데 오답률 4위에 9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봤어요. 이 듣기평가가 우리가 고1도 아니고 고2도 아니고 고3 10월이 됐는데 수능 한 달 전인데 듣기가 오답률 4위에 랭크가 된다? 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이 스크립트를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까지가 딴소리예요. 시작이 돼서 보통 이제 1번 체크하려고 아마 긴장을 했을 텐데 여기까지 쭉 들었는데 답이 안 나와. 내가 놓쳤나? 내가 놓쳐버렸나?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답 문장이 나왔죠. 그러면 1번 체크했으면 됐는데 너무 좀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 부분을 놓쳤으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기에서 4위가 나왔다는 게 여전히 조금 놀라운 현상이긴 해요. 우리 수능은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생전 처음 겪는 경험도 한 번쯤은 해봐야 수능 때 또 긴장해서 듣기에도 집중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배려한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마지막 남은 한 20일경 뭘 하면 좋을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도 9월 평가원을 내가 잘 봤었다면 이번 10월도 좀 무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등급이 바뀌었거나 점수가 많이 변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월도 9월 잘 본 학생은 10월도 무난하게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시험이었습니다. 37번, 38, 39, 40 이 한 4문제 정도 빼놓고서는 그렇게 크게 터치할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37번 같은 경우 지금 오답률이 2위죠. 37번이 오답률 2위로 랭크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예시가 나온 게 살짝 특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명확하게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보면은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7번 3점이 주는 압박감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안 보였으면 역시나 마지막에는 내가 아직도 스킬 적용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문장 해석에 조금 더 공을 들여야겠다. 문장 해석을 똑바로 해내는데 3, 4주를 집중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도 소재 자체가 살짝 어렵기는 해요. 일단 손해라는 소재가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읽으면은 뭔가를 예측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뒤에 바로 뭔가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이거 역시 문제 자체가 막 꼬여있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만 더 남은 시간 문장 해석을 하는데 집중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어법 29번이 어려운 어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법은 좀 많이들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에서 39번은 어려운 거 맞으니까 여기에 틀렸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 외에 이 4문제 외에 오답이 발생했어 라고 하면 지금 남은 시간 문장 해석에 조금 더 공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3까지 총평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 8시에 문제가 뜨고 나서 또 여기에다가 문제를 선별해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밤새 고1부터 고3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가수면 상태이기는 한데 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아직 내신이 안 끝난 고1, 고2 친구들은 내신 잘 마무리를 하시고 고3 친구들도 10월 모의고사가 수능에 연결성은 없어요. 그냥 마지막 내가 시간 안배 연습을 해봤다 라는 걸로 충분하고 혹시나 뭔가를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제 시험 볼 때를 잘 한번 복기를 해보셔서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런 경험들에 조금 더 그런 경험을 쌓아보는 그런 시험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